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시의회가 의결한 시립예술단 운영 개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갖고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의결에 중대한 흠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산시가 식품문화관광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음식과 식품 지역사 강화 등 9개 분야에 음식 역사박물관 건립과 음식 특화거리 등 14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 신청서를 오늘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지역이 보유한 전통 문화유산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포함해 국내 후보 도시들과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전북의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에 10조 원이 투입돼야 하며 올림픽 유치를 통한 경제적 유발 효과는 4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시립예술단 운영 개정안에 대해 제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갖고 논의한 결과 해당 조례를 제의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시립예술단 운영 개정안이 효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국비와 도비 등 재난지원금 61억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도 지원합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해 익산과 장수 등지에서는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 29,6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하고 새만금권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설치와 추진을 위해 반드시 3개 시군의 관할권 주장은 잠정적으로 중지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전북자치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김제의 선관할구역 지정 후 개발이라는 시대 역행적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대상은 관광 레저 용지 중 공유 수면 2.4제곱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2,5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번 공모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6개 업체 이내의 컨소시엄 구성과 안정적 재무 계획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군산 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 절반 정도가 군산시의 무상교통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무상교통 지원 대상자는 15,365명입니다. 이 중 실질적인 이용자는 전체의 45.6%인 7,0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소아가 익산시에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 건립 부지를 기부 체납했습니다. 오늘 익산시와 함소아는 센터 건립 부지 1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기부 체납식을 가졌습니다. 모아복합센터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건립되며 결혼부터 임신과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신혜 의원은 제26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해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은 떨어지는 등 내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산시가 밀실에서 이뤄지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내부 검토만으로 공무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은 향토 음식의 문화 관광이 어우러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처럼 익산시가 식품의 문화 관광을 접목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식품관광산업도시 추진 전략으로 음식 역사박물관 건립 등 14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식품관광산업도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 용역을 벌였습니다. 우선 익산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 분야로 문화관광과 식품이 꼽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79.5%는 익산시의 식품관광산업도시 추진을 지지했습니다. 학계와 식품업계 등 전문가 서면 조사에서는 익산만의 브랜드와 콘텐츠 개발, 식품산업과 문화관광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게 요즘 그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타깃별로 우리가 이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금 먼저 파악을 하고 이번 용역에서 나온 식품관광산업도시 핵심 분야는 9개. 음식과 식품 지역사 강화, 음식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화 미식거리 활성화, 음식과 식품 투어 개발 등입니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14가지 과제가 지시됐습니다. 음식 조리학교 설립 운영과 지역 음식 특화 미식거리 조성, 음식 창업 상원학교 운영, 로컬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입니다. 특히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과 거점 시설이 필요하다며 음식 투어 프로그램과 음식 축제 개발, 음식 역사 박물관 건립 등이 제안됐습니다. 먼저 뭔가 플랫폼이 필요해요.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필요해요. 거점으로서. 익산시는 치킨로드 조성과 푸드페스타 개최 등으로 식품 관광산업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필요하다면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식품관광산업과를 새롭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식품 제조 공장만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육체산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육체산업의 마지막 단계가 관광인데 지역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식품산업. 익산시는 생산과 제조를 넘어 문화 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 기능 구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올해 수능 예비 소집이 내일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는 반입하면 안 됩니다. 도내 수능 시험장은 66곳이 운영되고 응시자는 17,041명입니다. 군산 지역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는 모두 633건입니다. 이로 인해 12명이 숨졌고 6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체 사고의 30%가량인 254건이 집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됐지만 산재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방만한 운영에 부실한 해외 연수까지 다녀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김대중 의원은 오늘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 부품 개발 사업과 관련해 3년간 60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올해 9월부터나 시작됐다며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또 선한희 의원은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할 기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자본 잠식이 심하다고 따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융합기술원은 올해 해외 연수를 4번이나 다녀왔지만 국외 연수 결과 보고는 부실했습니다. 군산 은파 호수공원의 수컷 사슴이 출몰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와 밤 9시쯤 은파 호수공원 일대에서 뿔이 달린 수컷 사슴이 출몰해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슴이 모습을 감춰 포획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는 농장을 탈출한 사슴이 시민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전북농협이 원광대에 1,000원의 아침밥용으로 써달라며 쌀 5톤을 기증했습니다. 전북농협은 오늘 원광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쌀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 쌀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됐으며 원광대는 농협 측에 감사를 표하고 기증받은 쌀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과 쌀 나눔 행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법원 직원 공채에 지역인재 우선 배치가 이뤄집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구급 사무직렬 공채 시험에 지역 구분 모집이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법원 사무직렬 채용에 광주와 전주지법 번역을 묶어 지역 단위 모집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은 해당 지역 법원에 우선 배치되고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익산 와리와 다망, 대붕암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측량이 완료됐습니다. 재조사가 이뤄진 면적은 1,551필지 66만 5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들 4개 지구는 올해부터 지적 재조사가 착수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측량 결과는 의견 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KCN 금강방송이 연말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KCN 금강방송 임직원들은 오늘 익산시 월성동에 거주하는 소외 이웃 2가구를 찾아가 연탄 600장을 직접 나눠줬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해마다 불우이웃과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청년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요식업체 대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도내에서 1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는 85건에 달하며 A씨는 근로자들에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되풀이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완주에서 생강 김장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동 생강골 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봉동 지역에서 재배된 생강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김장 체험과 생강 맛있게 먹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봉동 생강은 특유의 알싸한 맛과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약용과 김장 양념, 향신료 등에 사용됩니다. 순창 발효관광재단이 떡볶이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순창 떡볶이 대장잔치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순창 발효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순창 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추장 명인과 기능인들이 참여합니다. 주최장에서는 우수 떡볶이 시상식을 비롯해 추억의 교실과 분식집,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주얼리 공동 브랜드인 에드베네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위해 마련한 빛나는 스튜디오를 통해 1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20차례 진행됩니다. 소비자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패션 산업시험연구원을 통해 안정성과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이 판매됩니다. 익산시의 지역사랑 철도 여행 운영 실정이 전국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사랑 철도 여행은 철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문체부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전국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익산시는 구경 삼락 익산 기차여행 등을 운영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2달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달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김관영 지사의 도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4%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순입니다. 김 지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가 긍정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3,6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에 기부자가 답례품으로 쌀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농업인의 날에는 기부자 365명에게 답례품 쌀 4kg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농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우수 농업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지역 농업 상생 발전을 바라는 오색 가래떡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는 기후변화와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 여건이 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마동 풍경채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면적 690제곱미터에 지상 1층으로 지어졌고 전체 정원은 99명입니다.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화반과 야간 연장반 등이 운영됩니다. 익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달 기준 20곳이며 오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7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황등신협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황등면 분협회가 봉사단체와 함께 김장김치를 준비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행사로 오늘 19일에서 20일 진행됩니다. 군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레비뉴 어린이집 원생 46명이 주민센터에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직접 모은 수익금 96만 9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비탁식에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